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우선은 여러분 저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이 오늘 나눠준 거에서 얘들 그 10 이쪽 뒤에 속수가 안 맞긴 한데 내가 왜냐면 그 PDF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13쪽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의학생리학이랑 했던 거 선생님 정리해놨거든. 그 3월 모의고사 독서 한번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 얘들 영상별곡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딜 보냐면 5쪽을 봅시다. 5쪽을 볼게요. 자, 1번 보자.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데가 전혀 없어서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왔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여러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얘들아 자기가 아무 쓸모없이 어디에 얘들아 쓸데없이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자기가 얘들아 그냥 띵거띵거 놀면서 백수처럼 살아왔다는 거지. 그러면 자신의 지난 삶은 어떤 삶이냐면 무의도식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밥 먹고 생활하고 밥 먹고 생활하고 이런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았고, 그거에 대해서 화자는 자기 스스로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냐면 아 나 왜 이렇게 쓸모없이 살아왔지? 지난 삶을 얘들아 뭐 해야 되더라?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풍류 정치 끝이 없어서 선계의 인연으로 녹수청산을 분수대로 다녔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얘들아 나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아와도 뭐는 했냐면 풍류 정치 끝이 없어서 선계의 인연으로 청산에 다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풍류 정치 끝이 없다라는 건 자연에서의 흥취는 여러분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화자를 여러분 고조시켜주는 대상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선계의 인연이니까 여러분 신선들의 인연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화자는 자기가 신선처럼 여러분 여기저기 산에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자도 여러분 무슨 대자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얘들아? 평평할 대자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을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녹수청산 그다음 평평할 때. 그러면 그런 곳을 다녔었는데 잠깐 동안 병이 들어서 시골집을 닫았더니,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병이 들어서 시골집을 닫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시골집을 그냥 닫았다는 건 여러분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병이 악화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뒷절에 어떤 중이 시끄럽기도 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중이 얘들아 화자한테 뭘 해줄 거냐면 그 다음 말 보세요. 지팡이 천천히 짚고 와서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나한테 말을 해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야. 조언을 해주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네 병을 내가 모르겠니? 너는 천속공황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병명을 충고해주는 거죠. 화자의 병명이 바로 천속공황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천속공황이 바로 이 병이거든. 여러분 천속공황 무슨 뜻이야?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병. 그치? 여러분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자연의 상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이 너무너무 얘들아 좋아하다 보니까 자신이 얘들아 천석포항에 걸렸다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천석포항은 그러면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에서 할 수 있겠다. 그치? 3번, 4번에서 화자가 자연을 너무 좋아서 다녔던 그것을 천석포항이라고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9번을 한번 봐보자.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서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산중에 비가 갓 개니
날씨도 밝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9번하고 10번에서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요. 그쵸? 자, 여러분 계절적 배경이 봄이네. 그러면 이 봄이 얘들아 지금 너무 얘들아 너무 아름다워. 지금 딱 이 봄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 봄에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 있으려나 집방이 밥비 짓고 가는 데로 한번 가보자. 이러면 요거는 그럼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거 누가 얘기해야 돼? 그쵸? 그 중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중이 여러분 화자에게 여러분 지금도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너 이렇게 병이 들어서 방 안에만 누워있지 말고 나가자. 봄이 됐으니까 나가자. 이렇게 얘들아 권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즉시 일어나 창을 열고 바라보는데 맑은 바람 건듯이 무슨 뜻이지 얘들아? 옛날 말인데 옛날 문득이야 문득. 그래서 여러분 봄바람이 문득 살랑살랑 불고 그 다음에 새소리가 지저귀는데 시냇가 방초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아팠거든요. 근데 아팠는데 봄이 왔으니까 빨리 일어나. 너 청소부인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중이 얘기하니까 문을 딱 열어보니까 봄이 너무 만연해진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봄 때문에 화자가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골짜기로 이어져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자가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준 거야. 화자가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중한테 조언을 들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있어. 그치? 여러분 맑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새소리가 지저귀니까 여러분 이 청각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시냇가 방초길이니까 여러분 자 방초할 때 혹시 방초가 무슨 뜻인지 알아 얘들아? 봄의 풀. 여러분 봄풀은 여러분 지금 이제 막 풀이 새순이 돋을 때니까 정말 얘가 싱그럽고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봄이 만연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만연한 봄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다라고 화자가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지들을 확인하고 여러분 이 자연을 얘들아 확인하고 나서 이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방향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즐기는 방향이 이제 그 뒷부분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이 지금 다리를 떨치고 어디 가고 있는지 한번 갈게. 여기 16번. 아이종을 불러내서 뼈가 드러난 여의 말에게 채찍을 걷어쥐고 마음대로 가게 하니 때마침 3월 3일 아름다운 계절이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정이 시작이 돼요. 여정의 시작. 아이들과 촐로들이 추능을 못 이겨서 이 삽주병을 둘러매고 느릿느릿 노래를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이 참 한가구나. 그럼 여러분 여정을 떠나면서 여러분 자기만 봄을 느끼는 게 아니지. 여러분 아이들과 촐로들도 뭐 하고 있어? 봄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도 화자처럼 봄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 봄을 느끼면서 여러분 자 탑주병 여러분 이제 술이잖아. 그럼 이 술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이 자연 이 봄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뭘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까? 술은 우리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잖아. 근심 해소나 흠취 보조. 그럼 이 탑주병을 딱 들러매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얘들아 이 봄을 만끽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얘를 무슨 역할로 쓰고 있는 거야? 흠취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흠취를 더더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자,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이 참 한가하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락가락 다니는데 왜 한가해?
자연을 만끽하는 모습 자체가 한가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이런 게 한가로운 봄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봄에 한가로운 전경을 여러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봄의 한가로운 전경을 묘사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지금 노래 부르는 청각적인 이미지 사용하지. 그 다음에 사람들 다니는 모습이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석양이 비끼는데 말등에서 잠이 들어서, 그럼 여러분 화자는 말 타고 이걸 이제 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석양이 비낀다고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언제가 된 거야? 저녁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저녁이 되어서 말에서 꾸벅꾸벅 졸게 되니 천첩 산골짜기를 꿈속에서 지나치니,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산골짜기를 거쳐서 여러분 어딜 가냐면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청룡포에 닿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산골짜기에서 청룡포로 공간을 이동한 건데 그걸 여러분 어디를 지나쳤다고 생각한 거야? 꿈속에서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꿈에서 간 게 아니야. 실제로 여러분 화자는 산골짜기에서 청룡포로 가는 건데, 청룡, 청룡. 이거를 여러분 꿈속에서 지나쳤다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꿈 같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꿈 같다. 자, 여러분 실제로 진짜 꿈에서 본 게 아니야. 진짜 간 건데 꿈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얘들아 여행이 너무 즐거우면 돌아오는 길에 그 여행 갔다 온 길이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다. 아니면 꿈과 같은 일주일에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 들잖아. 그런 느낌을 화자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오다가 조금 아팠던 것 같아. 근데 그 아픈 게 정말 자연을 사랑해서 아픈 건지 진짜 병이 들어서 이제 자연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봄에 얘들아 소생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봄의 한가로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자연을 만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5번 한번 가볼게. 자, 이런 망망대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화자는 뭘 보고 있는 걸까? 바다. 바다가 얘들아 쫙 둘러싸여 있으니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흐르는 듯 mid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어드는 것이 있었던가. 그럼 여러분 화자는 지금 25번부터 28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바다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일렁이잖아. 얘들아 파도가 그 파도가 일렁이고 있으니까 대지와 산악을 뭐 하는 것처럼 뭐 얘들아 흔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하는 듯 지규법을 사용을 하고 뭔가냐면 여러분 파도가 일렁이는 그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파도야 파도. 그러면 끝없이 큰 구덩이에 쌓여있는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 바다의 넓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끝없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근데 만고라고 하는 뜻이 뭐지 얘들아? 만고? 일반만자 들어갔어. 그럼 일반만자 선생님 숫자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더라? 많이. 고는 예고자로 쓰거든요. 그러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런 의미겠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이 바다에 차고 줄어드는 게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 근데 여러분 이 물어보는 의도는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 알고 있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러면 이 바다가 이렇게 일렁이고는 있어도 그 바다가 줄어들거나 바다가 늘어나지 않고 항상 일정하더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변치 않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천지간에 이렇게 장한 아주 뛰어난 경치가 반 이상이 물이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반이 다 물이구나. 이러면서 놀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뭐하 로다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여러분? 영산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산법도 사용하고 화자가 얘들아 변하지 않는다고 아까 위에서 서리법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여기서 화자의 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아름다운 자연, 변하지 않는 자연. 여러분 뭐 하고 있어? 예찬하는 거지. 그치? 예찬하고 감탄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겨났을까? 그러면 여러분, 저 기운을 갖고 있는 애가 지금 누구야? 화자 보고 있는 게 뭐야, 지금? 망망대양 보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망망대양에서 느끼는 이 기운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무엇으로 생겨났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망망대양이 여러분 뭐죠, 여러분?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의 여러분 섭리, 자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형성 원리, 그러면 이 자연의 이치를 화자는 궁금해한 거야.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저 기운을 어떤 걸로 만든 걸까? 이 아름다운 자연은 누가 만든 거지?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갈게요. 선생님 위로 올리게. 그래서 화자는 언젠가 뛰어난 성인을 만나면 이 이치를 여쭈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자연의 이치를 여러분 깨닫고자 누굴 만나고 싶다? 성인을 만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성인을 만나 이치에 대해 질문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성인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뛰어난 성인들, 성인군자들 어디서 만날 수 있어? 책. 죽었던 사람이니까 책에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에서 한번 공부해볼까? 아니면 이 사람 뭐 꿈에서 만나든 이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바위길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 느슨히 매게 하고 이 깎아지른 험한 벼랑을 얼른 지나쳐서 이 청흑산 속으로 첩첩히 돌아드니 운모, 병풍, 기단, 장막, 좌우로 쫙 펼쳐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이번에는 바다를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간 걸까? 산에 있는 여러분 병풍을 본대요. 여러분 병풍과 비단이 어디 있어요? 산에서? 조금 병풍이 여러분 병풍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네. 병풍과 얘들아 비단이나 장막, 운모 얘네들 모두 원관념이 누굴까? 절벽. 여러분 산에 있는 큰 절벽들이 계곡에 가면 절벽들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양옆에 쫙 펼쳐져 있는 절벽을 얘기하는 거야. 산에 있는 절벽. 그러면 여러분 이 빠른 험한 벼랑을 지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 얘들의 양옆에 절벽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기암괴석 같은 것들이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산과 절벽 혹은 여러분 계곡 같은 데 있잖아. 이런 깊은 계곡을 화자는 묘사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얘가 절벽의 원관념이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무슨 표현법이라고 봐야 돼? 운유법이죠. 그쵸? 그래서 운유법이 쫙 펼쳐진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이 자연의 웅장함에 화자는 감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웅장함에 감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웅장함에 감탄을 하고 있다. 자, 운교라고 했어 얘들아. 교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교가 뭘까? 교. 다리거든? 맞아. 그러면 여러분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걸어서 여러분 솔숲 속에 앉아 쉬며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을 한번 물어보자. 그럼 여러분 화자는 바다 갔다가 산에 갔다가 이제 산에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아 도농법을 썼거든?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볼게.
자, 바람에 움직인 돌 내려진 지 그 몇 해이며 짝 없는 옛 성문은 어느 때에 쌓았는가? 이러면 이게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지금 화자가 나무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한 내용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이 바람에 움직인 돌이 그러니까 이 돌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여기 이 짝 없는 옛 성문은 언제 만들어졌니? 그 주변에 있는 풍경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손님 누구시길래 어찌 들어와서 계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럼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얘들아? 이 손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무꾼 어린 아이들이 화자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꾼인 이 어린 아이들이 화자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화체 쓰고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대화체를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화체. 자, 낯을 메고 새끼 찬 앞절의 상좌인데 뗄나무 하러 와서 무심히 다녀봤더니 진관함이 없어진 줄은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적에 붙였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여기 아까 성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돌이 어디 이렇게 쌓여있던 게 돌이 샥 다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돌은 언제 떨어졌고 성문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왜냐면 양쪽 문이 있었겠지? 근데 한쪽 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어떤 공간이 사라진 것 같아. 그 공간의 이름이 뭘까요? 진간함 없어진 지 애들이 언젠지는 아는데 그 밖의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없어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뭘 해주고 있는 거야? 대답을 또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화자가 뭘 질문하냐면 진간함 같은 이런 공간이 어디 갔니? 여기 원래 절이 있지 않았니? 절 어디로 갔어? 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그게 없어진 지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알 수 있지만 그 밖에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그 밖에 모르는 일들은 누구만 알고 있냐면 목적, 여러분 목동의 필소리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건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거는 잘 모르는 일. 그러면 이 잘 모르는 일은 여러분 필소리에만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들 혹은 여기 여러분 여정에서 만나는 이런 공간에 대한 화자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 약간 어떤 정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덧없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르는 것들이 참 이런 건 알 수가 인간으로 알 수 없구나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 덧없음은 부정적인 말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에 있었던 진간함이 사라져 버렸고 그 속에서 나머지 일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시선전개 방식 아까 정리했지만 여러분 어떤 시선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대화체도 쓰고요, 공간의 이동도 쓰고요, 시간의 흐름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대화체,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이게 시선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여러분 화자가 여러분 관찰한 대상도 있지만 그 관찰한 대상에 대한 여러분 화자의 생각도 들어가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주관적인 인식도 들어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글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글이어야 될까 얘들아? 우리 수능 특강에서 하긴 했었는데 기행가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천가 같은 작품들도 여러분 그 사람 유배가 있긴 했지만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기행가사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기행가사 또 하나 더 있었지. 그 뭐냐?
무슨 특강이 또 있었는데 동류가. 동류가도 기획과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번 3월에 이거 나왔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자연의 여러분 모습을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아까 맨 앞에서 여러분 한 30년 동안 세상의 일을 아무도 안 맡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자연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 일을 맡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세속적 가치를 뭐한다? 멀리한다. 이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1행하고는 2행 첫 번째 나와 있던 여러분 30년 동안 내 몸에 쓸 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화자는 관직에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영상 빼곡은 넘어가고 이러면 우리 뒤에 있는